오늘은 좀 오래된 문제야. 성균관대학교 2009학년도 고전 문제. 성균관대학교 1번 문제 어떻게 문제 1은 분류해서 어떻게 해라? 요약하시오.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분류해서 요약하시오. 얘네들은 이제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오고 제시문은 보통 4개에서 6개인데 4개가 제일 많아요. 일단은 분류해서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답안의 구조가 어떻게 나오겠어? 답안의 구조가 분류된 입장을 하나로 몰아서 쓰는 답안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A 입장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몰아서 이제 B 입장 이렇게 B 입장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습되겠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여기서 문제 한번 보자. 다음 아래 제시문들을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상반된 두 입장이에요. A하고 B가 상반된데 분류를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미 해서 알겠지만은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제시문 1, 4, 2, 3 1, 4, 2, 3으로 분류가 되지. 그러면 제시문 1, 제시문 4 그리고 제시문 2, 제시문 3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거야. 그제? 그러면은 여기다 입장을 몰아서 쓰는 것은 몰아서 쓰는 건데 지금 첫 문장에서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밝혀줘라. 첫 문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주제어가 있지. 주제어가 정부의 역할 이것과 관련해서 첫 문장에서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보여주냐? 제시문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시문 1, 4는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시문 2와 3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중 전자의 입장 중 제시문 1은 하고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한 문장으로 한 단락을 만들진 않기 때문에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그 내용을 쓴 문장 그게 첫 문장으로 들어가 여기에 첫 문장으로 그치? 첫 문장으로 집어넣고 한 단락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이어서 쓰라는 얘기야. 물론 분류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서 단락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써도 되고 일단 답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알겠지? 자, 우리 한번 이제 제시문 한번 읽어보자. 자, 제시문 1 제시문 1 인간의 사회활동이나 경제적 행위는 외형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일정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인간의 사회활동이나 인간의 활동에는 뭐가 있다? 인간의 활동에는 일정한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며 이 질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유사성 때문이죠. 유사성, 행동의 유사성 때문에 그래. 행동의 유사성을 보이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준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면 일정한 준칙이 있다. 규칙이 있다는 얘기지. 자, 분업과 교환을 토대로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도처에서 그러한 인간 행위의 보편적인 규칙성 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행위에 뭐가 있다? 보편적인 규칙성이 있다. 보편적인 규칙성이 있다. 이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땡땡땡 해놓고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혼란 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이다. 큰일 났네. 보편적인 규칙성이 있고 이런 규칙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자생적 질서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자생적 질서. 여러분 이거 새로 처음 듣는 언어지, 용어지. 그지? 개념어란 말이야. 이런 개념어 나오면 뭐야? 그 개념어의 의미가 뭔가 풀어라. 의미를. 이거 의미가 뭐예요? 어떤 거지? 그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또 나와.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는 시장경제 질서이다. 질서를 잡는 주체가 없어도 시장경제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서 스스로 질서가 형성된다. 이거죠.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행위에 의해 어떻게? 행위에 의해
외부 간섭 없이도 스스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조정되는 질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자생적 질서의 의미야.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외부의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그냥 만들어지는 질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질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유지가 되고 조정이 됩니다. 조정된다는 얘기는 질서가 좀 파괴되는 듯이 보였다가, 그러니까 혼란이 나타나는 듯 했다가 다시 질서를 잡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자생적 질서가 나타나는 이유는 보편적인 규칙성 때문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이어서 읽었던 문장이 이런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장 경제 질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질서도 어떻다? 자생적 질서다.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질서가 생겨난다. 질서를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자, 일단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첫 번째, 1. 주제어 읽기. 주제어. 이 주제어가 뭐지? 그렇지. 주제어는 자생적 질서야. 요 자생적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요 자생적 질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잡게 되면은 이제 시장 경제 질서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전체는 이제 자생적 질서고, 그리고 이 자생적 질서하고 관련해서 얘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 근데 이 제시문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개입해라,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은 없어요. 대신에 그 뭐라고 되어 있어? 이게 없어도 된다 인 것처럼 보여. 외부의 간섭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제시문 그 사하고의 연관성을 놓고, 제시문 전체를 연관성을 놓고 보면은 그 주제가 이제 좀 더 분명한 방향으로 써져야 되는 거야. 그 연관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여기 논제의 주제어가 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야.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자생적 질서, 시장 경제 질서는 자생적 질서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질문 보면 알겠지만 사하고 연관지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논증적으로 이 요약을 하라고 할 때는 논증적으로 해야 돼. 이 주제어 찾고 주제어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생적 질서는 뭐다? 외부 간섭 없이, 개입 없이 스스로 형성되고 조정되기 때문에 뭐가 외부인 이거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더 분량을 늘리고 싶으면 자생적 질서는 왜 스스로 조정이 될까? 그렇지. 인간 행위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치? 요거 한 문장을 더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스스로 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경제 위기가 있었지. 금융 위기가 있었죠. 2009년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유주의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때 이제 공적 자금 투입을 하고, 그 오바마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 보험회사들, 그 재보험회사 막 이런 것들 막 살려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무너지게 둬라 이런 거야. 그 경기가 하강했지. 그지? 하강하다가 얘네들 무너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건전한 기업만 살아남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동이 있기는 한데 항상 균형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제시문 2를 봅시다. 제시문 2는 국제무역은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100차선 고속도로와 같다. 국제무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 고속도로가 완전 무료이고 정지신호 등 속도나 크기 제한 혹은 차선 표시까지 없다면 힘있는 경제권에서 온 거대한 트럭들에게 장악당하고 맙시다. 그러면 농부의 소형 트럭, 방글라데시의 손수레 난 인력거는 도로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제화를 이루려면 적절한 교통법규와 교통신호 그리고 교통경찰이 있어야 한다. 자, 국제무역이 어떻게?
모두에게 혜택이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혜택이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지? 규제가 필요하죠. 법규와 이거에 따른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필요해. 왜?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뒤에서 나오지만은 또 아니라고 대표사에서 승자독식이나 마찬가지지. 승자독식.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읽은 걸로 얘기한다면은 가난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자독식 얘기가 나오죠. 또한 승자독식의 법칙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칙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의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가난한 국가들의 국민들도 이익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장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계시장은 경제적 제국주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고 만다. 마찬가지로 국가 내의 시장도 빈곤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는 국제무역, 국제시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어떻다? 국내 시장도 합리적인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 왜?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이 되죠. 자, 그런 통제가 없으면 가진 자들이 손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제한 없는 일방적 자본주의 야경영은 극빈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을 포함한 저가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설비와 공정에 드는 돈을 아끼려고 공기와 물, 토양을 오염시키며 해롭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홍보하려고 기만적 상술과 광고를 동원하는 기업들의 모습에서 매일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고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외면하는 모든 경제 부분에서 그 악영향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합리적 규칙과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가난한 자들의 뭘 보호하는 거야? 그렇지. 가난한 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난한 국가들의 그 다국적 기업들이나 이런 선진국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착취하는 거지? 그런 거 막으려는 거지. 이것도 재질은 간단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지. 어디에서? 시장에서. 어떤 시장? 국제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국제무역이든 아니면은 한 국가 내에서든 뭐가 필요하다? 합리적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 왜 필요해요? 가난한 국가들의 국민들, 한 국가에서도 가난한 국민들의 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략하지? 그렇게 이제 확 줄여서 쓰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제시문 보자. 세 번째 제시문을 이거 조금 잘 읽어봐. 여러분들 이거 갖고서 답을 쓰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여기 숨어있는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거든. 그것은 선생님이 제시문 4까지 한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 일단 여기서는 제시문만 놓고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정부와 공공부문은 다면적인 사회경제적 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무슨 소리예요? 정부하고 공공부문이 사회경제적 질서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정부와 공공부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욕구와 관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들 간 상호관계의 틀 또한 중요하다. 왜? 한 사람의 욕구하고 관심이 중요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지. 자, 보다 적절한 틀은 개개인들의 개별적인 관심사와 공통된 관심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민간제의 시장에서는 개인들 간의 교환이 효율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효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장은 민간제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는 자, 효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효율성의 완벽 보장은 안 되는 거야. 완벽한 보장은 안 돼요. 자, 인간이 사회에서 공존할 때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부성이 발생합니다. 왜 시장이 왜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해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작동하니까? 외부성이 작동하니까. 외부성은 이제 영어로는 external 같은데 우리가 경제에서 여러분 배우는 뭐 말하는 거야?
외부 효과 말하는 거야.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저게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야. 우리가 외부 효과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그래. 저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장 거래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제 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동차를 사서 기름을 넣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선생님하고 거래를 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이제 자동차를 판 회사, 그지? 아니면 사람, 그리고 선생님한테 기름을 판, 휘발유를 판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바깥의 사람들, 그러면서 여러분 앞을 쑥 지나가면서 이제 미세먼지도 뿌리고, 매연가스도 뿌리고, 매연도 뿌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악영향을 주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지? 시장 거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시장주의자들은 시장 내에서 모든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게 이제 교환이지, 교환. 돈을 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대표적인 근거로 이 외부성을 제시하고,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인간이 사회에서 공존할 때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부성이 발생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다? 요것 때문에 정부와 공공부문,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공공정책은 시장이 자연적 질서를 해치려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똑같이 정당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뭐야 땡땡땡 해놓고 덧붙이자면 있죠. 덧붙이자면 성대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얘네들 말줄임표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거 좀 주의해서 봐야 돼. 항상 아까 자생적 질서도 그렇게 돼 있었지. 땡땡땡 해놓고 자생적 질서는 이랬죠. 여기서 땡땡땡 덧붙이자면. 왜냐면은 요게 덧붙이자면이라는 말은 뭡니까? 추가하는 거지. 같은 거 대등하게 연결시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한 것은 지금 시장의 효율성 때문에 개입한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주장은 그 다음에 나오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여기 지금 효율적인 거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에 못지않게 뭐까지 필요하다? 그거 못지않게 분배적인 정의까지 필요하다. 분배적인 정의도 다뤄야 돼. 정의가 필요하면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도 필요하다. 권리와 의무의 조화도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권리하고 의무를 할당하는 것도 분배적 정의에 해당됩니다. 파레토 효율성만 달성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재정하기 견해는 사회적 공존에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하였고, 그래서 규범적인 면에서나 실증적인 면에서 실패할 것이다. 사회정의에 대한 분별이 없는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상이 구현될 수 없으며 민주사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요거 잠깐 보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배경지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3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지금 바로 설명하는 게 낫나? 일단은 끊고 그리고 다시 하자.